스포츠 분석 토선생입니다. 스포츠 분석 토선생입니다. 매일매일 실전 배팅 중입니다. 스포츠 토토 배팅 노하우, 스포츠 분석 노하우 토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결과 목표로 좋은 건 공유하겠다는 마음으로 뉴스 자료 실시간 체크 후 댓글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유로파리그 컨퍼런스 리그 36경기 분석 들어갑니다. 10월 3일 금요일 UEFA 유로파리그 볼로냐 FC vs SC 프라이부르크. 볼로냐는 홈에서 안정적인 빌드업과 전방 압박으로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준비가 되어 있다. 임모빌레, 오르솔리니, 오드가르드로 이어지는 전방 조합은 득점 루트가 다양하고 완성도가 높다. 프라이부르크는 핵심 선수 3명이 빠지면서 공격 템포와 전술적 유연성이 동시에 약화됐다. 원정 경기의 심리적 부담까지 겹치면 후반으로 갈수록 조직력이 더 흔들릴 수 있다. 결국 볼로냐가 홈에서 빠르게 주도권을 장악하며 흐름을 자신의 쪽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일볼로냐는 홈에서 안정적 빌드업과 날카로운 전방 압박으로 경기를 지배할 것이다. 프라이부르크는 핵심 자원 공백과 원정 부담으로 인해 전술적 유연성을 잃은 상태다. 이 경기는 볼로냐가 비교적 쉽게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볼로냐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파나시나이코스 BS9 어헤드 이글스. 파나시나이코스는 홈에서 안정된 점유율을 바탕으로 상대를 깊게 끌어들이며 세밀한 세트피스 패턴으로 승부를 건다. 특히 니어 포스트를 향한 런닝 점프 헤더 패턴은 수비 간격을 무너뜨리는데 탁월하며 코너킥 한 번으로도 경기 흐름을 뒤집을 수 있다. 반면 어헤드 이글스는 장거리 원정으로 인한 체력 부담과 집중력 저하가 경기 후반의 치명적 약점으로 드러날 수 있다. 측면 돌파와 빠른 전환은 위협적이지만 세트피스와 공중볼 수비가 불안정해 홈팀의 날카로운 패턴을 막아내기 어렵다. 결국 세트피스 완성도와 중원 장악력, 그리고 홈 어드밴티지가 맞물려 파나시나이코스가 주도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 1세트피스와 공중볼 장악력, 그리고 홈에서의 전술적 안정감이 승부의 결정적 차이를 만든다. 원정 피로와 수비 집중력 저하를 안고 뛰는 어헤드 이글스를 상대로 파나시나이코스가 경기를 끝까지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파나시나이코스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SK 브란 vs FC 위트레흐트. 브란은 홈에서 세트피스와 전방 압박으로 변수를 만들고 싶어 하지만 간격이 쉽게 벌어지는 수비 구조가 여전히 문제다. 위트레흐트는 블레이크의 인버티드 돌파와 날카로운 인프런트 킥, 그리고 옌셀 로드리게스의 유기적 움직임으로 공격 루트를 다변화하고 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브란의 압박은 약해지고 수비 간격이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흐름 속에서 위트레흐트는 점유율을 높이며 결정적인 슈팅 찬스를 쌓아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전술적 완성도와 공격 패턴의 다양성에서 앞서는 위트레흐트가 경기 주도권을 빼앗아올 공산이 크다. 일브라는 홈 이점을 살리려 하겠지만 구조적 수비 불안이 치명적이다. 반면 위트레흐트는 블레이크를 중심으로 한 인버티드 돌파와 다양한 공격 전개로 흐름을 완전히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전술적 디테일과 개인기 모두에서 우위에 있는 위트레흐트가 승리를 가져갈 그림이 선명하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브란패 강추.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스테아우와 부쿠레슈티 vs BSC 영보이즈. 양팀 모두 인버티드 풀백을 활용해 미드필드를 강화하고 점유율을 확보하려는 전술을 준비하고 있다. 슈테아우아는 티안과 비를리게아를 중심으로 볼을 오래 소유하며 템포를 조절하지만 지나친 중앙 집중이 공격 루트를 단순화시킬 수 있다. 영보이즈 역시 기고비치와 몬테이루를 활용해 전개를 시도하겠지만 슈테아우아의 밀집 수비를 뚫을 만큼 날카로운 돌파 자원이 부족하다. 결국 하프라인 부근에서 양팀 미드필더들이 공을 소유하며 패스를 돌리는 장면이 자주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템포가 루즈해지면서 전반부터 후반까지 답답한 흐름이 이어질 공산이 크며 결정적 한방을 찾기 어려운 경기 양상이 될 수 있다. 점유율은 나눠 가지겠지만 두 팀 모두 상대 블록을 무너뜨릴 창의적 해법을 찾지 못하면 득점이 제한될 전망이다. 1슈테아우와 부쿠레슈티와 영보이즈 모두 중원 점유율을 중시하며 안정적인 패스 게임을 펼치겠지만 지나친 중앙 집중은 속도를 죽이고 공격의 다양성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 템포가 느려지고 공간 창출이 어렵다면 결국 결정적 찬스가 나오지 않을 것이며 무승부 흐름이 지배적인 경기로 흘러갈 전망이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무승부 강추.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브 언더 강추. PFC 루도고레츠 라즈그라드 vs 레알 베티스. 이번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하프 스페이스 공략 능력에서 큰 차이가 난다. 루도고레츠는 포백 간격 유지가 불안정하고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의 커버 타이밍이 늦어지는 약점이 뚜렷하다. 테르지에프와 카마라의 부상 공백은 수비 조직을 더욱 흔들어 놓으며 안정감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다. 베티스는 포르날스와 로드리고 리켈메의 콤팩트한 연계 패턴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효과적으로 파고들며 박스 근처에서 수적 우위를 형성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쿠초가 자유롭게 움직이며 마무리를 담당하면 루도고레츠 수비는 쉽게 무너질 수 있다. 점유율을 유지하면서도 빠른 템포 변화를 줄 수 있는 베티스의 공격 구조는 수비적으로 흔들리는 루도고레츠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다. 반면 루도고레츠는 볼을 탈취해도 전방 전개 속도가 느리고 중앙 빌드업에서 쉽게 압박에 막힐 가능성이 높다. 결국 경기 전체의 주도권은 베티스가 가져가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통해 찬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일루도고레츠는 핵심 수비수들의 부상 공백과 포백 간격 유지 실패로 하프스페이스 공략에 취약하다. 반면 베티스는 포르날스와 로드리고 리켈메를 중심으로 짧고 정교한 연계 패턴을 통해 박스 근처에서 찬스를 설계할 수 있다. 이번 매치는 전술적 디테일과 공격 설계 능력에서 베티스가 한 수위인 만큼 승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루도고레츠 패 강추.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버버 강추. 셀틱 FC vs SC 브라가. 셀틱과 브라가 모두 부상 공백으로 전력 운영이 매끄럽지 못하다. 특히 주전 자원의 이탈과 플래너 전술의 답답한 전개가 맞물려 공격 루트가 단조롭다. 플랜 B를 설계해야 할 코칭 스텝도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해 전방에서 답답한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양팀 모두 최근 득점력이 떨어지고 있어 결정적인 한 방을 기대하기 어렵다. 서로의 수비를 뚫지 못한 채 허싱 공방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기는 90분 내내 골이 나오지 않거나 최소 득점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1셀틱과 브라가는 모두 전력 손실과 공격 전개 부진이라는 공통 문제를 안고 있다. 득점력 부재와 단조로운 전술은 경기 내내 무득점 혹은 저득점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 이 매치는 조심스러운 탐색전 속에서 무승부가 가장 유력한 선택지가 될 것이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무승부 추천.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버 언더 강추. FC 빅토리아 풀젠 vs 말메 FF. 풀젠은 올 시즌 철저한 실리 전술로 불필요한 공간 노출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5백 전환 후 촘촘한 라인 유지로 말메의 단조로운 전진 패스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말메는 부상으로 인해 공격 루트가 제한되었고 실리 축구를 펼치는 팀에게 자주 막히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원정 경기에서 멘탈이 흔들리며 후반 집중력이 떨어지는 장면이 잦아 이번 경기에서도 풀젠에게 주도권을 내줄 공산이 크다. 그래서 풀젠이 안정된 수비와 빠른 전환을 앞세워 홈에서 유리한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풀젠은 안정적인 실리 축구와 5백 전환으로 말메의 단조로운 공격을 봉쇄할 준비가 되어 있다. 말메는 주전 부상과 원정 멘탈 문제로 경기 후반 집중력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홈에서 안정감을 유지하는 풀젠이 주도권을 잡고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높다. 1. 배팅 강도 요약. 승패 빅토리아 풀젠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버 언더 추천. 페네르바체 vs 오지시니스. 페네르바체는 홈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템포 전환으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데 특화된 팀이다. 네시리가 박스 안에서 제공권을 장악하고 아센시오가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며 프레드가 템포를 지배하는 구조는 매우 위력적이다. 엘마즈, 머칸, 모어, 탈리스카 부재에도 불구하고 전술적 유연성은 유지되고 있으며 홈팬들의 열기도 추가 힘을 더한다. 반면 니스는 장거리 비행으로 인한 피로 누적과 핵심 선수들의 대거 이탈로 인해 전력적 공백이 치명적이다. 특히 중원 압박이 약화될 경우 프레드와 아센시오가 경기의 속도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어 수비 라인이 쉽게 붕괴될 것이다. 그렇지만 니스가 초반에 다소 촘촘한 블록을 유지하고 빠른 역습으로 한두 차례 변수를 만들려 할 수는 있으나 체력 저하와 공백이 결국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홈에서 모든 조건을 갖춘 페네르바체가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할 그림이 예상된다. 1. 페네르바체는 홈에서의 강력한 압박과 빠른 템포를 통해 상대를 무너뜨릴 준비가 되어 있다. 니스는 장거리 비행으로 인한 피로 누적과 핵심 선수들의 대거 이탈로 인해 전력 손실이 커졌으며 이번 원정에서 정상적인 경기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홈팀이 전술적 우위와 체력적 이점을 활용해 경기의 주도권을 잡고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페네르바체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버버 추천. AS 로마 vs 릴 OSC. AS 로마와 릴 모두 지나치게 단순한 전술 구조에 갇혀있다. 로마는 퍼거슨을 활용한 하이볼과 포스트 플레이 외에 마땅한 플랜 B가 없고 릴 역시 펠릭스 코레이아와 지루를 중심으로 단조로운 전개만 반복하고 있다. 양팀 모두 교체 자원에서 창의적 변화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낮아 경기 흐름이 답답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중원에서의 소모전만 반복되며 공격 템포는 쉽게 살아나지 않을 전망이다. 전술 유연성 부재, 제한된 전진 패턴, 교체 카드의 한계가 맞물리면 90분 내내 루즈한 양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득점 기회가 제한되고 어느 한쪽이 완전히 주도권을 쥐기 어려운 전형적인 무승부 흐름이 예상된다. 이랑팀 모두 전술적 단조로움과 교체 자원의 한계로 인해 경기를 뒤집을 카드가 없다. 중원 소모전 속에서 공격 템포가 끊기며 답답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득점이 제한되고 경기 전체가 팽팽하게 잠기는 그림이 유력해 무승부 예상이 가장 합리적이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무승부 강추.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버 언더 강추. UEFA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FC 노아 vs 리에카. FC 노아는 물라우세노비치를 축으로 공격을 전개하지만 전개 속도가 느리고 창의적인 마무리가 부족해 경기 흐름이 쉽게 정체된다. 아바네시안과 울라드 오마르가 볼을 전방으로 연결하려 하지만 결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은 제한적이다. 리에카 역시 코프와 메날로를 활용해 전방을 공략하지만 피니시 완성도가 낮고 전술적 유연성이 부족하다. 양팀 모두 공격 전개가 단조롭고 플랜 B가 없기 때문에 긴 시간 서로를 탐색하며 루즈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창의성 부족과 결정력 저하가 겹쳐 득점이 쉽게 터지기 어려운 매치업이다. 그래서 이 경기는 자연스럽게 승부를 가르지 못한 채 승점 1점을 나눠 가질 가능성이 높다. 1F 시노아와 리에카 모두 공격 루트가 단조롭고 마무리에 창의성이 떨어져 경기 전체가 루즈해질 가능성이 크다. 양팀 모두 플랜 B 없이 전술적으로 완고해 경기 중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득점은 제한적일 것이다. 결국 답답한 공방 끝에 승부를 가르지 못한 채 승점 1점씩 나누는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이다. HSK 지린스키 vs 링컨 레드 임퍼스. 지린스키는 홈에서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볼 탈취 후 곧바로 전진하는 공격 루트를 통해 상대를 흔드는 팀이다. 특히 빌비아는 보스니아 무대에 완벽히 적응하며 K리그 시절과는 전혀 다른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문전 침투와 결정력은 리그에서 이미 검증되었고 이번 경기에서도 핵심 골게터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아브라모비치와 필리포비치가 측면과 중원을 연결하며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홈에서 공격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링컨 레드임프스는 원정에서 수비 조직력이 쉽게 흔들리고 빠른 압박에 빌드업이 차단되는 약점을 자주 노출한다. 이 흐름이라면 지린스키가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쥐고 몰아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일지린스키는 빌비아를 축으로 한 전방 화력과 홈에서의 강한 압박 축구가 돋보인다. 반면 링컨 레드임프스는 원정에서 수비 라인이 쉽게 무너지고 빠른 압박에 빌드업이 끊기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번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와 환경 적응력 모두에서 앞선 지린스키가 홈에서 주도권을 쥐고 승리할 흐름으로 전망된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지린스키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FC 디나모 키예프 vs 크리스탈 팰리스. 크리스탈 팰리스는 마테타의 골 결정력과 사르의 클래식한 측면 돌파를 핵심 무기로 삼아 단조로운 키이우 수비 블록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공격 패턴을 완성해가고 있다. 휴즈가 전환 속도를 안정시켜줄 때 팰리스는 빠르게 박스로 진입하며 마테타가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반면 디나모 키이우는 하프 스페이스를 지켜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압박에 흔들릴 때 빌드업이 끊겨 역습에 쉽게 노출된다. 또한 중원에서 볼을 잃는 순간 수비 전환이 늦어지며 측면 돌파를 허용할 때 박스 안이 쉽게 열리는 약점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빠른 전환과 하프 스페이스 공략 능력을 갖춘 크리스탈 팰리스가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마테타와 사르의 콤비네이션이 한 번만 터져도 키이우 수비는 정렬이 무너질 수 있다. 1 크리스탈 팰리스는 마테타의 결정력과 사르의 측면 돌파를 중심으로 전환 공격의 위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반면 디나모 키이우는 압박에 흔들리는 빌드업과 하프 스페이스 수비의 불안정함이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한다. 이번 경기는 팰리스가 빠른 전환과 박스 안에서의 확실한 마무리를 앞세워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디나모 키이우패 강추.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레우 포즈난 vs SK 라피트 빈. 레우 포즈나는 홈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을 앞세워 경기를 주도할 수 있는 팀이다. 뱅트손과 토르다르슨이 좌우를 흔들며 상대 수비를 넓히고 야기엘로가 중앙에서 템포를 조율해 결정적인 찬스를 만든다. 반면 라피드빈은 500을 유지하며 안정감을 추구하지만 전환 속도가 느리고 빠른 압박에 취약한 모습이 자주 드러난다. 특히 이번 원정은 북유럽 끝자락에 위치한 폴란드까지의 장거리 이동이어서 선수단의 체력 소모와 컨디션 저하가 불가피하다. FC 서울 유스 출신 풀백 이태석이 활약 중이지만 장거리 비행과 전술적 한계가 겹쳐 이번 경기에서 정상적인 퍼포먼스를 유지하기 어렵다. 결국 홈에서 강한 전방 압박과 공격 전환 능력을 갖춘 레우 포즈난이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일라피드비는 전환 속도가 느리고 수비 집중력이 흔들리며 여기에 장거리 원정 부담까지 겹쳤다. 레우 포즈난은 홈에서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 플레이로 상대 약점을 공략할 수 있다. 체력적 열세와 전술적 한계를 안고 온 라피드빈을 상대로 레우 포즈난이 홈에서 주도권을 잡고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레우 포즈난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라요 바에카노 vs 슈켄디아. 라요는 홈에서 전방 압박과 빠른 템포로 경기를 장악하는 데 능하며 호르에데, 프루토스와 28라전을 중심으로 측면 돌파와 창의적 공격을 전개한다. 우나이 로페즈가 중원에서 안정적인 빌드업을 이끌어주며 공격 전환 과정에서 상대를 압박해 빠르게 득점 찬스를 만든다. 반면 슈켄디아는 기술적 완성도에서 열세를 보이며 북마케도니아에서 스페인까지 이어진 장거리 원정으로 체력 부담까지 떠안고 있다. 특히 수비 라인이 압박 상황에서 흔들리며 템포가 느려질 때 라요의 측면 공격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레벨 차이가 명확한 매치업이라 라요가 홈에서 경기 흐름을 주도하고 안정적으로 득점을 만들어낸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결국 전술 기술 체력 모든 면에서 라요가 우위에 있어 승부의 주도권을 쉽게 줄 가능성이 높다. 일라요는 홈에서 전방 압박과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경기 템포를 자신들의 방식대로 가져갈 준비가 되어 있다. 슈켄디아는 긴 원정 이동과 기본기 차이에서 오는 약점이 분명해 후반으로 갈수록 버티기 힘들 가능성이 높다. 전술 체력 기술 모든 면에서 라요가 한 수위인 만큼 이 경기는 라요가 홈에서 강력하게 주도하며 승리를 가져갈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이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라요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AC 오모니아 vs 마인츠. 오모니아는 리그 내에서 안정적 전개를 보이지만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을 경험할 때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패턴이 반복된다. 에완드로와 세메도의 개인 기량이 있지만 강도 높은 압박과 높은 템포를 견디기엔 한계가 분명하다. 반면 마인츠는 분데스리가에서 다져진 전술 완성도와 전환 속도를 앞세워 경기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 이재성과 코어의 부재가 변수이지만 전술 이에도 높은 잔류 자원과 깊은 교체 뎁스로 전력 공백을 메울 수 있다. 교체 전력의 질적 우위는 경기 후반 체력전과 전술 변화에서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이로모니아는 홈에서 에완드로와 세메도의 개인 기량에 의존하지만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을 견디기엔 한계가 분명하다. 반면 마인츠는 분데스리가에서 검증된 압박 강도와 템포, 그리고 교체 전력의 질로 경기 흐름을 끝까지 잡아둘 수 있다. 전력과 전술, 체력 운용까지 모두 감안하면 이번 경기는 마인츠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오모니아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버버 추천. 로잔 vs 브레이다블리크. 양팀 모두 수비 지향적인 전술 컨셉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체 수비 라인을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깊게 내린다. 이로 인해 전방 압박이나 적극적인 빌드업보다는 철저한 선수비 후역습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루즈한 흐름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고 양팀 모두 빠르게 득점을 만들어낼 전술적 카드가 부족하다. 전술적 안정성과 수비 우선 운영이 맞물리면 90분이 지나도 득점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반 막판 체력 저하나 세트피스로 변수가 생길 수 있지만 전반적인 경기 그림은 밸런스가 유지될 확률이 높다. 일로장과 블레이다 블링 모두 수비 라인을 깊게 내리고 철저한 선수비 후역습을 구사한다. 이런 전술적 특성은 경기 템포를 느리게 만들고 득점 기회를 제한한다. 루즈한 경기 흐름과 서로의 안정지향적 운영을 감안하면 승부가 쉽게 갈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양팀 모두 조심스럽게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무승부를 기본 전제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무승부 추천. 핸디패 강추? 언더 강추. KUPS 쿠오피온 팔로시오 BS 드리타. 쿱스는 굉장히 공격적인 4-4-2를 바탕으로 양쪽 윙포워드와 풀백이 과감히 올라가며 하프스페이스를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절정의 경기 감각을 보여주는 페나넨이 드리타의 포백을 흔들고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부틸라이넨과 아리프가 전방 연계와 템포 조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공격 전개가 매끄럽게 이어질 것이다. 반면 드리타는 빌드업이 단조롭고 전환 속도가 느려 쿱스의 강한 전방 압박과 측면 침투에 쉽게 공간을 내줄 수 있다. 원정 경기에서 수비 간격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쿱스의 공격 루트에 주도권을 내줄 위험이 크다. 1쿱스는 공격적인 4-4-2와 활발한 측면 침투, 페나넨의 물오른 결정력으로 드리타의 불안한 수비를 파고들 준비가 되어 있다. 반면 드리타는 전개 속도가 느리고 하프스페이스 대응력이 떨어져 쿱스의 직선적 공격을 막아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 경기는 쿱스가 홈에서 전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며 승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쿱스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버버 강추. 야기엘로니아 vs 함룬. 야기엘로니아는 자신들이 충분히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강력한 전방 압박을 전개한다. 이 압박은 높은 위치에서 볼을 탈취한 직후 곧바로 페널티 박스 안쪽을 공략하며 빠른 득점으로 연결되는 전술적 핵심이다. 특히 홈에서 이 전환 플레이가 더욱 날카롭게 작동하기 때문에 함룬이 이를 견뎌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반면 함룬은 포백 수비진이 압박을 받을 때 쉽게 볼을 잃고 빌드업이 끊기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 약점이 반복된다면 야기엘로니아가 경기를 주도하며 흐름을 완전히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야기엘로니아는 강도 높은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 플레이를 통해 홈에서 경기의 흐름을 지배할 수 있는 팀이다. 함룬은 포백 수비 라인이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공을 잃는 순간 실점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 이 경기는 홈팀이 압도적 주도권을 바탕으로 득점을 쌓으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야기엘로니아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버버 강추. 10월 3일 UFA 유로파리그. 마카비 텔아비브 vs 디나모 자그레브. 마카비 텔아비브는 니콜라에스쿠를 중심으로 박스안 결정력을 노리지만 빌드업 단계에서 전환 속도가 늦고 템포를 올리는 능력이 제한적이다. 센터백 라인은 순간적인 스피드 부족으로 발빠른 공격수에게 반복적으로 공간을 내주고 있으며 멜리카의 부재로 커버 범위마저 좁아진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디나모 자그레브의 드레나 벨로는 뒷공간을 지속적으로 공략하며 경기 내내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 스토이코비치와 류비치치가 중원에서 빠른 패스 템포를 유지하면 자그레브는 상대 라인을 계속 흔들면서 두 번째 지역에서도 세컨드 볼을 장악할 수 있다. 마카비는 홈 이점을 활용해 라인을 낮추고 버티려 하겠지만 순간적인 스피드 격차와 전환 대응 속도 부족이 결정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전술적 상승과 체력적 부담, 그리고 전개 속도까지 감안하면 자그레브의 승리 가능성이 한층 더 높게 평가된다. 일마카비 텔아비브는 홈에서 밀집 수비와 느린 템포로 경기를 통제하려 하겠지만 순간 속도 전에서는 이미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드레나 벨로의 뒷공간 침투와 스토이코비치의 빠른 전개는 이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핵심 변수다. 빌드업과 전환 모드에서 템포가 떨어지는 마카비보다
속도와 전술적 디테일을 갖춘 자그레브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디나모 자그레브가 침투와 전환 공격으로 승리를 가져갈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이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마카비 테라비브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바젤 BS VFB 슈투트가르트. 바젤은 호텔로와 샤키리의 날카로운 측면 돌파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로 상대 수비를 직접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 IT는 박스 안 움직임과 제공권으로 상대 포백을 끌어내며 득점 루트를 열어준다. 슈투트가르트는 이번 시즌 내내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간격 유지에 실패하며 실점 위기를 반복하고 있다. 특히 측면 뒷공간이 쉽게 노출돼 바젤의 빠른 윙 자원들이 부담없이 공략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돼 있다. 게다가 불안정한 수비 조직은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렵고 공수 전환 속도 차이가 커서 바젤의 전환 공격에 계속 흔들릴 수 있다. 결국 전술적 상성, 공간 활용 능력, 그리고 홈 어드밴티지까지 감안하면 바젤이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 슈투트가르트는 시즌 내내 수비 조직력을 회복하지 못하며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 간격 붕괴가 실점으로 직결되고 있다. 바젤은 호텔로와 샤키리를 활용한 빠른 측면 침투와 박스 안 세밀한 연계로 상대 약점을 집요하게 공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전술적 상성과 경기 흐름, 홈에서의 자신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이번 경기는 바젤이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바젤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노팅엄 포레스트 vs FC 미트윌란. 노팅엄은 허드슨 오도이의 대각선 침투와 우드의 마무리를 2선 연계로 묶어 침투 컷백 피니시의 짧은 사이클을 완성한다. 킵스 화이트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방향 전환을 주도하며 페널티 박스 외곽에서 전개 속도를 잃지 않는다. 교체 구간에서는 프리미어리그급 뎁스가 유지돼 강한 압박을 지속하며 후반 페이스를 주도할 수 있다. 반면에 미트윌란은 중원 이탈 영향으로 수비 전환의 첫 패스가 흔들리고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시간이 잦다. 그래서 3백 뒤 공간과 윙백 뒤 어깨 라인을 활용하는 노팅엄의 대각 침투가 유효타를 만들 확률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트윌란이 세트피스로 균형을 노릴 여지는 있으나 오픈플레이에서는 홈 우세가 뚜렷하다. 1. 노팅엄은 대각선 침투와 하프 스페이스 연결로 전개 속도를 잃지 않으며 교체 구간에서도 압박 강도를 유지한다. 미트윌란은 중원 공백과 3백 커버 지연으로 전환 국면에서 취약점이 드러난다. 전술 흐름과 체력 운영, 탭스 우위를 합치면 홈팀 노팅엄의 승리가 확률적으로 타당하다. 후반 들어갈수록 공간이 더 열리므로 마무리 완성도가 승부를 확정지을 가능성이 크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노팅엄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슈트룸 그라츠 vs 레인저스 FC. 양팀 모두 볼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양쪽 풀백을 인사이드 공간으로 좁혀 들어오게 하는 인버티드 풀백 전술을 변칙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구조가 지나치게 중앙지향적으로 흐르면 하프라인 부근 중원 지역에 선수들이 과도하게 몰리면서 경기 템포가 루즈해질 수 있다. 그래서 전개는 짧은 패스를 주고받으며 안정성을 추구하는 소극적 흐름으로 이어지고 양팀 모두 박스 안 진입이 제한될 전망이다. 특히 스트럼 그라츠는 수비 자원 부재로 전환 속도를 높이기 어렵고 레인저스 역시 빠른 측면 공략 대신 안정적 점유만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전술적 밀도만 높아지고 결정타 없이 90분이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1. 스트럼 그라츠와 레인저스 모두 전술적으로 밀집된 중앙 전개를 선호하지만 결정타를 만들어낼 루트가 부족하다. 양쪽 풀백을 안으로 좁혀 쓰는 전술적 시도는 볼 점유율을 높여주겠지만 박스 안 위협 장면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 경기는 전술 밀도만 높아질 뿐 공격의 날카로움이 실종될 가능성이 크며 무승부 흐름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무승부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 강추. 셀타 비고 vs PAOK. 셀타 비고는 홈터스와 함께 아스파스의 포켓 침투, 듀란의 전방 압박을 결합해 경기 초반부터 PAOK를 흔들 준비가 되어 있다. 모리바가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볼 탈취 후 빠른 전개를 주도하고 셀타 비고의 짧고 유연한 빌드업은 PAOK의 수비 조직을 서서히 붕괴시킬 수 있다. 특히 아스파스의 순간적 움직임은 수비 라인을 흔들고 두 번째 라인 침투를 가능하게 하며 듀란의 압박은 PAOK 빌드업을 초반부터 차단할 카드가 된다. 반면 PAOK는 핵심 자원의 부상 공백으로 전술적 옵션이 크게 제한되고 느린 전개와 부족한 창의성이 약점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발라이도스 특유의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한다면 경기 초반부터 흐름은 셀타비고 쪽으로 급격히 기울어질 것이다. 1. 셀타비고는 발라이도스의 압도적 분위기와 아스파스의 포켓 침투, 듀란의 전방 압박으로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PAOK는 부상 공백과 전개 속도 저하로 인해 전방에서 주도권을 잃을 위험이 크며 교체 자원의 한계까지 겹친다. 결국 홈과 전술적 상성이 맞물리며 셀타비고가 이 경기에서 흐름을 지배하고 승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셀타비고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행크 vs 페렌츠 바로시 TC. KRC 행크는 오영규의 뛰어난 골 결정력과 이토 주냐의 집요한 측면 돌파를 중심으로 공격 전개가 점차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 프로소브스키가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전환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세트피스에서 다양한 득점 루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 강력한 무기다. 그래서 행크는 압박을 허물고 공중전과 세컨드 볼 싸움에서 주도권을 가져오며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반면 페렌츠바로스는 단조로운 전방 전개와 압박 저항력 부족으로 인해 쉽게 빌드업이 끊기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원정 환경에서 수비 라인이 흔들릴 경우 세트피스 집중력 저하까지 겹치면서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실점 위험이 커질 수 있다. 1K RC행크는 오영규의 결정력과 이토 주냐의 집요한 돌파를 앞세워 전방에서 위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프로소브스키의 안정적 전환과 세트피스 패턴은 경기 흐름을 주도할 중요한 열쇠가 된다. 반면 페렌츠바로스는 빌드업 단조로움과 세트피스 수비의 불안정함으로 인해 쉽게 실점할 수 있는 구조다. 전술적 완성도와 호미점을 모두 고려하면 이번 경기는 KRC행크가 잡아낼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KRC행크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10월 3일 UEFA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ACF 피오렌티나 vs SK 시그마 올로모우츠. 이 경기는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 피오렌티나는 모이스킨의 결정력과 구드문드손의 하프스페이스 침투, 파지올리의 창의적 전개까지 더해져 공격 루트가 다양하고 파괴적이다. 점유율을 유지하며 압박을 거는 능력이 뛰어나고 세트피스에서도 높은 효율을 보여준다. 반면 시그마 올로모츠는 이번 시즌 유독 원정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탈리아 원정이라는 심리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 빌드업이 압박에 자주 끊기고 교체 자원의 깊이도 떨어져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급격히 흔들릴 위험이 크다. 1 피오렌티나는 다양한 공격 루트와 세밀한 전술 완성도로 홈에서 강력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모이스킨과 구드문드손, 파지올리가 주도하는 전방 전개는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하다. 반면 시그마 올로모츠는 원정에서 불안정한 멘탈과 전술적 약점이 드러나며 경기 후반 급격히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전력과 흐름, 심리적 요소를 모두 감안하면 피오렌티나가 승리할 확률이 가장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피오렌티나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슬로반 브라티슬라바 vs RC 스트라스부르. 스트라스부르는 파니첼리를 중심으로 한 공격 루트를 바탕으로 빠른 전진 패스를 전개하며 상대 수비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 파에스와 엘 무라베가 파니첼리와의 연계를 통해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동시에 공략하며 다채로운 공격 패턴을 만들어낼 전망이다. 슬로반 브라티슬라바는 홈에서 점유를 통해 안정감을 유지하려 하지만 포백 간격이 벌어질 때 대처가 늦어 뒷공간을 자주 허용한다. 특히 빠른 전환 상황에서 수비 회복 속도가 부족해 직선적이고 강력한 공격 루트에 취약한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파니첼리가 최근 절정의 득점 감각을 유지하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그의 움직임이 수비를 무너뜨리는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전술적 상승과 공격 완성도를 고려하면 스트라스부르가 원정에서도 충분히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경기다. 일슬로반 브라티슬라바는 홈에서 안정감을 추구하지만 수비 간격 붕괴와 전환 속도 한계로 인해 빠른 공격에 취약하다. 스트라스부르는 파니첼리를 중심으로 한 직선적이고 강력한 공격 루트를 앞세워 상대 포백을 흔들 준비가 되어 있다. 전술적 상승과 핵심 스트라이커의 결정력을 감안하면 이번 경기는 스트라스부르가 원정에서 주도권을 잡고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슬로반 브라티슬라바 패 강추.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레기아 바르샤바 vs 삼손스포르. 레기아 바르샤바는 홈에서 세트피스 강점을 극대화하며 경기를 주도할 준비를 마쳤다. 은사메의 제공권과 비차우치안의 세컨드 볼 처리 능력이 더해지면서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에서 결정적 위협을 만들 수 있다. 카프츠카가 중원에서 전방으로 볼을 운반하며 속도를 조율하기 때문에 빌드업 안정성도 유지된다. 반면 삼손스포르는 튀르키예에서 폴란드까지 장거리 비행으로 인한 체력적 부담을 안고 경기에 나서야 한다. 게다가 피지컬적으로 밀리는 상황에서 레기아 바르샤바의 세트피스를 막아내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경기는 홈에서 자신들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레기아 바르샤바가 점점 흐름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일레기아 바르샤바는 홈에서 세트피스와 제공권을 앞세워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팀이다. 삼손스포르는 장거리 원정과 피지컬 열세로 인해 세트피스 대응과 후반 집중력에서 약점을 드러낼 공산이 크다. 결국 홈에서 전술적 강점을 극대화할 레기아 바르샤바가 승리를 가져가며 승점 3점을 확보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레기아 바르샤바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AC 스파르타 프라하 vs 셩랑 로버스. 스파르타 프라하는 체코 리그를 넘어 유럽 무대에서도 꾸준히 경쟁력을 유지해온 전통의 강호다. 홈에서 펼쳐지는 이번 경기에서 심리적 우위를 갖고 시작할 가능성이 높으며 교체 카드에서도 한층 더 깊은 전력을 바탕으로 후반까지 압박 강도를 유지할 수 있다. 쿠쿠타와 하라슬린이 전방에서 결정력을 살리며 상대 수비를 흔들고 카이리넨이 중원에서 템포를 안정적으로 이끌며 전환 속도를 유지한다. 반면 샴록 로버스는 유럽 원정 경험이 제한적이고 체코 원정이라는 심리적 부담이 경기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빌드업 단계에서 압박을 받을 때 전개 속도가 쉽게 끊기며 후반전 교체 자원에서도 열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전술 완성도와 전력층 깊이,
그리고 홈 어드밴티지까지 감안하면 스파르타 프라하가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잡을 흐름이다. 1. 스파르타 프라하는 전통의 강호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홈에서 압박과 공격 템포를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낼 수 있다. 샴록 로퍼스는 유럽 무대 경험 부족과 체코 원정의 심리적 부담이 경기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교체 자원 깊이와 전술 완성도까지 포함하면 스파르타 프라하가 경기 전반부터 우위를 점하고 후반에도 힘을 유지하며 승리를 가져갈 시나리오가 가장 설득력 있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스파르타 프라하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에버딘 vs 샤흐타르 도네츠크. 샤흐타르는 수다코프를 활용한 펄스9 전술로 전방과 중원 사이 공간을 자유롭게 흔들며 상대 포백을 끌어낸다. 이 과정에서 케빈과 오체레트코가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해 연속 침투를 만들어내고 팍스 근처에서 빠른 21 패턴을 가동한다. 반면 에버딘은 포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지만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불안정해 순간적으로 공간을 허용하는 모습이 찼다. 그리고 미드존 전환 시 볼 처리 속도가 늦어져 압박에 당황하는 장면도 있다. 그래서 샤흐타르의 펄스9 기반 공격이 에버딘의 수비 간격을 무너뜨리며 결정적 찬스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버딘이 홈에서 버티는 힘은 있으나 전술적 상승 면에서는 샤흐타르가 우위를 점할 수 있다. 1. 샤흐타르는 수다코프 중심의 펄스9 전술을 통해 포백 간격을 흔들며 팍스 안 침투 루트를 만들어낸다. 케빈과 오체레트코가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해 속도를 붙이면 에버딘 수비는 대응이 늦어진다. 에버딘이 홈에서 버티려 하겠지만 전술적 상승과 공격 패턴의 다양성은 샤흐타르 쪽의 한 수이다. 이 경기는 샤흐타르가 결정적 순간을 잡아내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에버딘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라르나카 FC vs 에이지 알크마르. 객관적인 전력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매치업이다. 유럽 컨퍼런스 리그 무대에서 네덜란드 팀들이 보여주는 높은 승률 데이터와 알크마르의 최근 성적을 보면 이들의 우위가 뚜렷하다. 페럿, 사디크, 미난스로 이어지는 공격진은 속도와 피지컬, 마무리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어 상대 수비를 흔드는 데 충분한 무기를 지녔다. 반면 AEK 라르나카는 최근 유럽 대항전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템포 높은 팀을 상대로 빌드업이 쉽게 차단된다. 이 경기에서는 알크마르가 초반부터 점유율과 압박으로 경기를 주도하며 골 찬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1AK 라르나카는 유럽 무대에서 템포 높은 팀을 상대로 빌드업이 쉽게 차단되며 공격 전개가 끊기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반면 알크마르는 에르디비지에서 단련된 전방 화력과 유연한 전술 운영을 기반으로 유럽 무대에서도 높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객관적 전력 차이와 유럽 대항전 데이터 흐름까지 감안하면 이번 경기는 알크마르가 확실히 주도하며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AEK 라르나카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10월 3일 UEFA 유로파리그. FC 포르투 vs 츠르베나 즈베즈다. 이 경기는 전력 차이와 전술적 완성도에서 FC 포르투가 확실히 앞선다. 포르투는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하면서 팍스 근처에서 세트피스와 크로스를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는 팀이다. 특히 코너킥 상황에서 니어, 포스트를 향한 빠른 침투와 헤더 마무리 패턴은 즈베즈다 수비를 무너뜨릴 강력한 무기다. 사무 오모로디오는 제공권에서 절대적 우위를 보이며 공중볼 상황마다 위협적인 득점 장면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즈베즈다는 전방 압박이 단조롭고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불안한 모습을 자주 보이기 때문에 실점 가능성이 높다. 결국 경기 전반부터 포르투가 주도권을 쥐고 꾸준히 찬스를 만들어낼 그림이 가장 유력하다. 반면 즈베즈다는 공격 전개가 막히면 플랜 B가 없어 장시간 수비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1. 포르투는 세밀한 세트피스 전술과 사무 오모로디온의 제공권을 활용해 홈에서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낼 준비가 되어 있다. 즈베즈다는 전술적 다양성과 세트피스 수비에서 약점을 드러내며 불안한 경기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결국 포르투가 홈에서 전력과 전술 우위를 바탕으로 승리를 거두며 조별리그 주도권을 확실히 잡을 가능성이 크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FC 포르투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강추. 페에노르트 vs 에스턴 빌라. 페에노르트는 시즌 초반부터 우에다와 하지무사를 축으로 한 빠른 전진과 문전 침투 패턴을 유지해왔고 여전히 홈에서는 위협적인 공격을 전개한다. 하지만 핵심 미드필더와 수비진의 잇단 부상으로 인해 빌드업 안정성이 떨어지고 플래너 외의 전술적 대안이 부재해 공격이 단조로워지는 한계가 반복되고 있다. 아스톤 빌라는 와킨스와 맥긴의 스위칭 플레이를 중심으로 팍스 근처를 공략하지만 플랜 B가 없어 상대가 압박을 가하면 쉽게 공격 흐름이 끊긴다. 양팀 모두 감독의 전술적 완고함이 뚜렷해 경기 중 변화가 거의 기대되지 않고 단조로운 패턴만 맞부딪힐 공산이 크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가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가지 못한 채 장군멍군식 공방전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결정적인 변수를 만들지 못하고 승점 1점씩 나누는 무승부 흐름이 가장 자연스럽다. 1패의 노르트와 아스톤 빌라는 시즌 초반부터 구축한 공격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며 새로운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다. 양팀 모두 전술적 완고함이 뚜렷해 경기 중 변칙적 전환이 기대되지 않으며 결국 공방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정적인 돌파구 없이 승점 1점씩을 나누는
무승부 시나리오가 가장 설득력 있게 그려지는 매치업이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무승부 강추? 핸디승 추천. 언더 추천. 올랭피크 리옹 vs 레드불 잘츠부르크. 리옹은 테스만의 메잘라 침투와 하프스페이스 활용을 기반으로 미카우타제의 결정력을 극대화하며 공격 패턴을 정교하게 다듬고 있다. 슐츠가 측면에서 공간을 벌려주고 테스만이 순간적으로 대각선 침투를 성공시킬 때 미카우타제가 마무리까지 책임질 수 있는 전술적 완성도가 형성됐다. 잘츠부르크는 전방 압박이 약해지고 하프스페이스 방어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 패턴을 막아내기 어려울 수 있다. 게다가 후방 빌드업의 안정감이 떨어져 강한 압박을 받으면 경기 주도권을 잃고 리옹의 빠른 전환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리옹이 전술적 짜임새와 침투 루트의 다양성으로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프스페이스 공략이 살아나면 경기 결과는 리옹 쪽으로 크게 기울 것이다. 일리옹은 테스만의 대각선 침투와 미카우타제의 마무리를 중심으로 공격 전개를 정교하게 완성해가고 있다. 잘츠부르크는 하프스페이스 대응력과 빌드업 안정성 모두에서 흔들리며 전방 압박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이번 경기는 리옹이 전술적 우위를 앞세워 승부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리옹승 강추? 핸디승 추천. 언더보버 추천. 10월 3일 UEFA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셀본 vs PK 해켄. 양팀 모두 시즌 내내 공격 전개가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플래너가 막혔을 때 대체 전술을 준비하지 못해 상대가 블록을 유지하면 쉽게 공략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특히 셀본과 PK 해켄 모두 후반 교체 자원에서 공격력 강화가 어렵고 경기 흐름을 단숨에 바꿀 수 있는 변수가 제한적이다. 그래서 전술적 변주와 마무리 능력이 모두 부족한 이번 맞대결은 공격의 날카로움이 떨어지고 경기 흐름이 지루하게 잠길 가능성이 크다. 양팀 모두 찬스 창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득점이 쉽게 나오지 않는 답답한 흐름이 예상된다. 결국 후반까지 승부의 균형이 쉽게 깨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일셀본과 PK 해켄 모두 공격 전개가 단조롭고 변주가 부족하다. 후반 교체 자원으로 흐름을 바꿀 힘도 제한적이라 경기 내내 득점 기회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번 맞대결은 두 팀 모두 결정적 한방을 만들어내기 어려워 승부가 쉽게 갈리지 않는 무승부 흐름으로 이어질 공산이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무승부 강추? 핸디승 추천. 언더 강추. 라코브 vs 크라이오바. 라코프와 크라이오바는 모두 수비 안정에 초점을 맞춘 3백 전술을 활용하며 경기 흐름을 최대한 잠그려 한다. 양팀 모두 최근 최전방에서 마무리 효율이 떨어지고 있으며 활용면에서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승률 데이터를 살펴보면 원정팀 크라이오바가 근소하게 앞서지만 최강 경기력에서는 양팀 모두 확실한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 그래서 경기 전체가 매우 루즈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득점보다는 실점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흐름에서는 초반부터 조심스러운 빌드업과 제한적인 공격 전개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 결국 결정적인 한방을 기대하기 어렵고 경기 내내 균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일라코프와 크라이오바 모두 수비를 우선시하는 전술적 선택 속에 전방 화력 부재가 두드러지고 있다. 승률 데이터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경기력 격차가 뚜렷하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루즈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득점 기대치가 낮고 전술적으로 서로를 견제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 흐름에 무게가 실린다. 공격 전개가 제한된 팀들끼리의 맞대결인 만큼 승부가 쉽게 갈리지 않을 전망이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무승부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 강추. NK 첼레 vs AK 아테네. 첼레는 홈에서 자신들의 템포를 완벽히 끌어올릴 수 있는 팀이다. 특히 K리그 강원FC 시절 적응에 실패했던 코바체비치가 슬로베니아 리그에서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중심 공격 루트를 책임지고 있다. 이번 경기에서도 첼레는 코바체비치를 중심으로 한 빠르고 직접적인 공격을 통해 AK 아테네의 포백 수비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AK 아테네는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을 구사하는 팀을 상대로 후방 빌드업이 자주 무너지는 약점을 보여왔다.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첼레가 주도권을 쥐고 상대를 몰아붙이며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첼레는 홈에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을 통해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올 수 있는 팀이다. 특히 유럽 무대에 완벽히 적응한 코바체비치는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내며 공격의 중심이 된다. AK 아테네가 압박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첼레가 초반부터 흐름을 잡고 득점으로 연결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첼레 승 강추? 핸디승 추천. 언더보버 강추.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같이 척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